네,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여기 이슈 시간 시작해 봅니다. 세 가지 이슈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뚜둥 이겁니다. 강남 오르면 다 오른다. 서울 강남의 집값이 전국적인 주택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과 동향분석팀이 주택가격 전이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 지역 11개구 집값이 전국 집값에 미친 영향이 평균 21.9%포인트, 그러니까 약 22% 정도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강남이 오르면 다 오른다. 이게 그러니까 연구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네.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네. 썼네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정부에서 강남 집값을 계속 받기 위한 노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이 집값이 오르면 그게 번져서 계속 지역적으로 다 번져서 같이 가격이 다 오르더라. 네. 그래서 강남을 계속 규제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네. 너무 당연한 사실을 갖다가 마치 획기적인 일인 양 이렇게 지금 쓴 거죠. 참 할 일 없는 기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오랫동안 시장에 몸담고 있던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어제 오늘 현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럼 강남의 타 지역 집값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팩트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겠는데, 그래프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우리 함께 좀 볼까요? 예.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부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 강남이 네.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률이 네. 1이 높아지면은 1포인트가 네. 높아지면은 강북에 0.4, 수도권 0.58, 광역시 0.15 이렇게 지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1이 됐을 때. 네. 1% 오를 때 강북은 0.40% 오르고 수도권은 0.58, 광역시 0.15 오른다는 거죠. 지역 간 전이 효과 추정 결과라는 것도 있는데 약간 말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강남 매매가격 변동이 다른 지역 주택가격 변동의 21.9%가량을 설명한다는 뜻이다. 강남이 21.9. 강남의 영향력이 네. 그만큼 크다. 그렇죠. 라는 이게 걸 미친다는 건데,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 별로 의미도 없는 의미도 없는 얘기고요. 항상 얘기했지만, 항상 똑같아요. 네. 가장 어떤 경제력이나 네. 모든 양질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중심 지역으로서 그 지역이 집값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 일자리도 가장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학군, 각종 무슨 편의시설, 교통,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닌데, 요즘 하도 이슈가 없다 보니까요. 아마 이걸 고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강남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이 정도다라는 첫 번째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주택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 평균적으로 올랐다면 그 100만 원 가운데 21만 원이 좀 넘는 22만 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 강남의 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발표를 듣고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넘기면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뭔가 시사점을 찾으면 됩니까, 부디? 근데 이게 네. 결국은 강남의 집값이 우리 강남에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강남은 언감생심 꿈도 꾸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움직임을 봐야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강남의 이 기사대로 본다면 강남의 집값이 다시 상승 추세로 간다면 그런 지역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남 집값이 어떤 주택 가격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네. 척도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된다는 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부동산 먼저 했던 분들한테 많이 듣던 얘기가 그런 거였거든요. 막 강남 집값이 올라야 딴 데도 올라, 이런 얘기 했었어요. 강남이 오르면 다른 데도 오른다. 다른 데도. 네. 그래서 전 그게 좀 궁금했어. 아니, 강남 이거 왜 올라야 되지? 강남이 뭐가 이렇게 좋지? 강남은 떨어지고 강북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분명히 저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부동산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 강남 집값이 올라야 다른 지역도 오르는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강남권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시사점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이슈로 살펴봤고요. 이슈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신통기획 재건축 1호 추진위 없이 조합 설립 직행 2년 반 단축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슈 소개하기 전에 잠깐만요. 저희가 모아주택, 신통기획 이런 서울시 개발 소식을 비교적 좀 자주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밝히고 가는 건 좀 어떨까 해서요. 부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이슈를 왜 이렇게 좀 비교적 자주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서울이라는 지역에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은 뭐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꽤 오래됐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서울에는 이미 빈 건물이 없잖아요. 빈 땅이 다 이미 건물들이 들어와 있어서 서울을 개발할 수 있는 건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은 지금 좀 묶여 있잖아요. 재건축도 뭐 푼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기 조절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서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밖에 없어. 근데 지금 현 서울시장이 재개발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뭐 신속통합기획이니 모아타운이니 네. 모아주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게 뭐 서울시에서 어쨌든 부지에게 뭐 부탁이 들어가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으로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 뭐 저는 제 채널이 뭐 벌써 유명해졌을 리도 없고, 네,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네. 지금은 아니고 정말로 이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서 우리 계속해서. 구독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 이슈 바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투자 가치 차원에서 그야말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신통기획 소식인데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즉 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신향빌라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 설립으로 직행한다고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조합 직접 설립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곳 신향빌라 재건축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고요. 신향빌라 재건축 사업은 주민 89%가 조합 직접 설립에 찬성해서 내년까지 조합 설립을 완료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지는 신향빌라가 직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합 직접 설립에 89%가 찬성을 했고 이제 내년까지 조합 설립 완료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빠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빠르죠. 신향빌라라는 곳부터 살펴볼까요?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광진구 중곡동에 있어요. 중곡역 바로 역세권에 붙어있는 빌라인데 네. 지금 상당히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바로 뭐 대원 국제중 대원외고 이렇게 붙어 있고 그렇죠? 중곡역에 붙어 있는 입지는 뭐 역세권이고 상대적으로 학군도 괜찮고 좋습니다. 여기가 사실 156세대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빌라가. 그래서 여기를 갖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가 좀 높이 제한이 있어요. 이 지역이 경관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혹시 경관관리 지역 아세요? 경관관리 지역. 경관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그냥 몰라도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용마산하고 아차산 자락에 있거든요. 근데 너무 높이 지으면 경관 때문에 그렇지. 안 된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바로 이제는 거의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옆에서 몇 년입니까? 그래서 경관 지역은 한마디로 높이 못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경관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12층 이하로 지금 짓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사실 12층은 사업성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한 305 가구로 이렇게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의 뭐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아니 사진도 쭉 봤는데 뭐 뒤에 정말 산이 이렇게
너무 좋죠. 맞아요. 살기. 펼쳐져 있고, 그쵸? 여기에 신양빌라가 이제 위치해 있는 겁니다. 오. 공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공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새 집이 들어서는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건데, 신통기획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 신양빌라를 계기로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축소할 수 있는, 단축시킬 수 있는 기간을 정말 획기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직접 설립제도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부디. 예, 이게 이제 조합 설립을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조합 설립, 우리가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할 때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되고, 그런 순서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조합원의 동의가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뛴다는 거예요. 바로 조합 설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조합 설립까지 한 3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걸 갖다가 1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이 아니지 2년이 거의 한 1년 6개월인가요? 3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2년 반까지 6개월이 네. 단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맞아요. 거죠. 오. 그러니까 보통은 3년 6개월이 걸리는 일을 1년 만에 할 수 있게 최대. 예, 신속통합계획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보통 재개발을 추진을 할 때 구역 지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평균 5년이 걸린다고 해요. 네. 물론 더 걸리는 데도 있고 좀 덜 걸리는 데도 네, 있을 수 네. 있겠지만 평균 5년이라고 하는데 이 신속통합계획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각종 중간에 그런 불필요하거나 좀 긴 것들을 단축을 시켜서 인허가를 빨리 네. 서울시에서 해줘서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죠.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정말 빠른 스피드로 진행을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뭐 첫 번째로 신속통합계획 재건축의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2년 6개월이 줄어든다는 건 상당히 획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신속이 앞에 붙었으니까 이게 신속해야 되는데 그 취지에 잘 맞게 뭔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부디 저는 사업성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어떻습니까? 그 사업성이라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게 늘어지게 되면은 어차피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조합원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길게 가면은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비용이 작게 들어가는 거기 네. 때문에 내가 나중에 추가 부담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성, 재개발은 이 속도, 이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속도가 중요한데 이 신속통합기획의 가장 큰 장점이 그 사업 기간을 땡긴다는 거죠. 빨리.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면 보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조합 직접 설립 추진 절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단계인데 어디가 생략이 된다는 거고 얼마나 빠른 건지 여기 지금 화면 나와 있으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네. 이제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요.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까지 이제 되는데 그 추진위원회 설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빠지는 어딘가에 거예요. 예. 있었는데 그게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빠져서 설립할 수 있게. 어허. 그 시간 동안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한 2년 6개월이 땡겨지는 거죠. 2년 6개월이면 진짜 상당히. 엄청난 큰 저기 혜택입니다, 사실. 요즘 군대도 2년 6개월이면은 군대가 몇 개월? 20개월 아닌가요? 몇 개월이에요? 18개월. 18개월이요. 아, 20개월도 안 되네. 네. 그러니까 2년 6개월이면 와,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긴 시간입니다. 2년 6개월이 줄어든다. 상당한 기간이 지금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 직접 설립 제도가 사실은 2016년에 도입된 거라고 예. 하거든요. 근데 왜 지금까지 뭐 흙 속의 진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묻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한테는 상당히 호재가 되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행을 한 거는.
이 제도에 대한 그 인지도가 되게 낮다. 그러니까 어떤 서울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마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본격화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번에 이 사례를 또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단축되는 개발 사례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좀 건강하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바람 한번 해보겠고요. 재건축 투자 여건이 그러면 좀 한층 좋아지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직접 설립 제도로 인해서 뭔가 좋아지는 환경도 기대해 보겠고요. 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계속해서 네, 이렇게 부지런하십니다. 네, 자료가 많으세요, 우리 부디가. 네, 그러면 재건축 투자 여건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 여건도 좀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걸 계기로? 재건축 투자 여건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슈로 저희가 다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바로 이슈에서 아마 넘어가면 넘어가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뭐 신속 통합기획도 그렇고 지금 개발이 한창 중인 곳에 혹시 관심이 있다. 아무리 좋다 그래도 개별적인 상담은 내 상황과 맞게 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부디와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집값 훨씬 더 떨어져야 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와 공감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값이 훨씬 더 떨어져야 된다. 신규 주택 공급은 계속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시장 가장 큰 관건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바꿔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훨씬 좀 더 떨어져야 된다. 신규 주택 공급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겠다고 했던 기존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 원래 계획대로 신규 주택을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목표하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하고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디 어떻게 보십니까? 네요. 지금 뭐 어쨌든 국토부와 뭐 재건축을 협의하고 뭐 이런다고 하니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집값이 네. 더 떨어져야 된다는데 이게 얼마큼 더 떨어져야 될까요? 얼마큼 더 떨어져야 더 떨어지는 걸까요? 제가 질문을 할 사항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제가 이게, 궁금합니다. 전문가에게 내가 물어볼 사항이야 진짜. 집값이 지금 사실 상승세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물론 종류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근데 떨어진다? 얼마나 더 떨어져야 그러면 이거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제 항상 저는 이제 부동산이 이게 사실은 정책적인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부동산은 정치냐 정책이냐, 부동산 정책이냐 부동산 정치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부동산은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집이 없는 분들은 더 떨어지길 바라겠죠. 지금보다 그렇죠. 한 30-40% 막 떨어지길 바랄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집이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길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부에서는 둘 다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둘 다 표를 잃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적당히 중간에서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집값이 얼마큼 더 떨어진다? 이건 뭐 오세훈 시장이 서울 집값 훨씬 더 떨어져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거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재건축 얘기도 언급을 했잖아요. 재건축에 대해서 사실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이제 취임할 때도 그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그랬고, 재건축 어떤 발목을 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 규제 완화 이런 쪽에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본격적이지는 아직 않은 느낌인데 이게 언제쯤 좀 풀어질까요? 재건축 규제는 지금 뭐 여기 이 기사에도 나왔듯이 뭐 국토부하고도
공감대를 잃었다. 현 제도를 바꾸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과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가셔야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항상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재건축을 풀어준다는 의미는 강남의 집값을 올려준다는 의미랑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풀면 강남부터 오른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시기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는 어느 정도 내년 시점이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국토부와 뭐 서울시가 같이 공감대를 이뤄서 진행을 한다니까 그러면은 재건축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그다음에 뭐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아마 내년 시장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재건축 완화에 대해서는 좀 시기를 조정하는 것 같다, 조절하는 것 같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 라는 거하고는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서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예전에 강의에서 많이 얘기를 했듯이 서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 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지금 어쨌든 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재개발까지 안 풀어주게 되면은 서울에 아예 공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지금의 가장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는 재개발이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 이런 데가 지금 가장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게 오세훈 시장의 뭐 가장 핵심적인 지금 재개발 계획이니까 네. 이것을 중심으로 계속 지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뭐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재개발은 앞으로 향후 4, 5년 동안은 계속적인 공급으로 계속적인 우리의 어떤 투자처로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역시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신규 주택을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겠다라는 목표 아래 신통,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밝혔다라는 내용인데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쪽은 좀 시기를 조절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결론이 나니까 그러면 신통이나 모아타운 쪽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또 그렇죠. 나오는군요. 결론적으로 뭐 네. 재건축은 조금 유보 상태고 결국 재개발에서 뭔가 공급을 확대시키려면은 모아타운의 신통 계획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계속 지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우리가 뭔가 움직여서 투자할 수 있는 데는 딱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길이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직도 보이는 모르겠는데 분도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고 있는 어디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더 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자, 어떤 고민이든 저희가 이슈 통해서 이렇게 던져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졌다. 궁금한 점이 있다. 개별적인 고민이 있다. 저희 상담하실 수 있는 창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0256-6961번 또 문자, 휴대전화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이메일로도 여러분의 사연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이렇게 신청해주시면 또 자세히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최선을 다해서 타선보다는 우린 최선을 추구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추구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고 안 되면 또 차선 쪽으로 그렇죠. 차근차근 한번 상담 도와드리고 함께 고민해 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여기 이슈였습니다.